수지 맞은 우리 드라마 113화가 방송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간다고? 지금 시간 벌자는 거잖아, 당신. 한현성은 식구들 앞에서 미국으로 가자는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인 진나영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지만 진나영이 금세 말을 바꾸어 출산 후에 떠나겠다는 말을 하자 화가 났습니다. 진나영에게 애정이라고는 일도 없는 한현성은 진수지마저 진나영의 조산길을 걱정하며 당장 장거리 비행하는 건 무리라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진나영이 미국 가기 싫어서 하루라도 더 해들가에 눌러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핑계를 만든 것이라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진나영은 콩이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은 정말 없는 거냐며 자신은 한현성과 콩이에 대한 마음만큼은 진실하다면 한현성의 무심함에 속상해하였고, 한현성은 진수지와 한 집에 사는 스트레스 때문에 콩이 조산 위험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같이 미국으로 당장 떠나는 것만이 진나영의 진심을 증명해 보이는 기회였다고 화를 내었습니다. 진나영은 한현성의 말은 콧등으로도 안 듣고 자신이 해들가에서 살아남고 진수지를 이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도 이번뿐이기 때문에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한진태는 진나영의 속셈을 알고 김마리에게 진나영을 해들재단에서 일하게 해주자고 제안을 하였고, 김마리는 진나영에게 자신의 결혼 예물을 선물하면서 한현성에 떠나려는 마음을 가라앉혀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김마리는 진나영에게서 진수지 때문에 한현성이 힘들어서 떠나려 한다는 말을 굳게 믿고 진수지를 불러 사실 확인까지 한 상황이었는데요. 진수지는 김마리가 오해를 하고 있다며 부정했지만 김마리는 진나영에게는 둘도 없는 언니인 진수지가 알아서 잘 행동해주면 좋겠다고 괜히 집안에 불화를 일으키는 일을 만들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진수지는 김마리가 자신을 차가운 눈빛으로 본 이유가 그거였나 싶어 황당했지만 출근하기 전에 진나영과 한현성이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는 소리도 들었던 터라 일단은 김마리의 부탁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최선영은 장영사가 다녀간 뒤로 마음이 좋지 않은데요. 장영사는 최선영에게 25년 전 정순정이 사망하던 날 한진태가 해들 요양병원에서 최선영의 진료를 본 기록을 보여주면서 한진태가 정순정의 유괴 사건과 관련 있거나 알고도 외면을 했을 가능성을 제시하여 최선영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최선영은 한진태 원장을 정순정의 집중치료실에서 본 기억이 선명히 떠올랐고 넥타이핀의 주인이 한진태인 것은 아닌가 의심을 하기도 했지만 장영사가 건네준 증거물들을 볼 때는 믿을 수 없다는 심정이었습니다. 장영사는 김마리가 아들을 찾았고 실종의 원인이 정순정 때문이란 것을 알게 되어 더 이상 수사를 할 필요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적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돈으로 맺어진 두 가정에 엄청난 파국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사건을 계속 파헤치고 다니는 장영사의 눈빛은 이제 거의 다 왔다, 한진태 잡았다 요놈 하고 말하는 듯 그 어느 때보다도 총명하고 신이 나 보일 정도였습니다. 재직 당시 베테랑 형사였던 자신에게 퇴직할 때까지 유일하게 5점을 남겨준 실종 사건이기 때문에 김마리의 재수사 요청에 최선을 다해 뛰어다녔던 장영사인데요. 현우가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뒤끝이 찜찜하게 마무리되어버리고 이제는 아무도 정순정의 현우 유괴 사건에 의심을 품지 않게 되자 자신이 직접 최선영을 찾아와 불씨를 남겨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최선영 입장에서는 이 불씨를 모른 채 하고 싶지만 자신에게 남겨진 넥타이핀을 볼수록 한진태에 대한 의혹이 살아나 진수지에게 결국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수지 역시 아직까지도 채우리가 갑자기 현우로 밝혀진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유전자 검사 결과에 오류가 날 확률에 관한 논문을 찾아보면서 왜 김마리의 유전자 검사는 불일치로 나왔던 것인지 사실 확인을 해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한진태가 장영사의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니 지금 누구보다도 채우리에게 잘해주는 한진태에게 그런 이면이 있을 것이라고는 진수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이 25년 전 오빠를 봤을 수도 있다니? 진수지가 묻자 최선영은 그날 원장님이 정순정 씨를 임종 전에 만난 것 같아. 그날 내 병실에도 오셨고요. 정순정 씨를 직접 만난 것을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의심할 만한 증거도 있고 하고 말하면서 넥타이핀을 보여주었는데요. 이게 아버님 것이라면 정순정 씨가 어떻게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버님이 정순정 씨에게 아무 이유 없이 이것을 주고 가셨을 리도 없을 텐데요. 그렇다면 아버님이 자신도 모르게 이걸 흘리고 가셨다는 것인데 정말 두 사람이 만났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선영은 형사님은 원장님이 현우를 보고도 외면했던 건 아닌가 의심하고 계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지. 최선영의 말에 진수진은 설마 그럴 리가요. 두 분이 그렇게 애타게 찾아다닌 현우인데 몰라보았을 수는 있어도 모른 척하지는 않으실 분이에요. 아버님이 설령 정순정 씨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오빠를 만나지는 못했겠죠. 최선영은 그래, 네 말이 맞아. 원장님은 정순정 씨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우리도 못 보았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 넥타이 핀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고 쳐도 병상에 누워있는 정순정 씨가 발견하고 주울 상황은 절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정순정 씨는 우리 아버지가 다녀갔다고 말하며 이걸 나에게 줬으니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정순정 씨가 원장님을 어떻게 알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까? 너무 이상해.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지 않고서는 서로가 누군지 전혀 모를 테고 내 병실에 원장님이 오셨을 때도 원장님은 정순정 씨를 모르는 눈치셨어. 난 이 넥타이핀 주인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정순정 씨와 우리에 관해 얘기를 나누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만약 한 원장님이라면 원장님은 우리를 만나진 못했어도 우리가 아들이란 것은 아셨을 수도 있다는 건데 정말 원장님이 우리를 외면한 걸까? 아니야, 그건 너무 끔찍한 일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불편한 상상들이 사실이라면 엄마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 하고 말하자 진수진은 아니요, 아니어야 해요, 절대. 그게 사실이라면 오빠가 받을 상처가 너무 커요. 지금도 정순정 씨에게 유괴당했다는 충격에서 다 벗어나지 못했는데 아버님이 오빠를 모른 척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오빠는 무너지고 말 거예요.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니 제가 더 알아볼게요. 엄마는 우선 오빠한테 이 일 절대로 말하시지 마세요. 제가 그 형사님을 따로 한번 만나뵐게요. 엄마도 이 일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시지 말고요. 진수진은 최선영이 싸준 반찬들을 가지고 마당집을 나서는데요. 엄마 내일 꼭 둘이 병원에 보내세요. 정확한 검사 끝나기 전에는 약도 먹이지 마시고요. 오늘 밤만 잘 견디라고 해주세요. 하고 떠나는데 채우리는 모녀간에 무슨 말을 나눈 거야? 200년 손님은 절대 들으면 안 되는 거야? 아니면 손님이니까 돈 내고 좀 들어보면 안 되나? 하자 진수진은 그냥 뭐 반찬 이것저것 싸면서 나영이랑 잘 지내라는 말씀하신 것뿐이야. 다음날 진수진은 채두리에게 진료 예약해놨으니까 시간 맞춰오면 돼. 엄마가 바쁘면 내가 데리러 갈까? 채두리는 아니야. 나 혼자 가도 돼. 내가 어린앤가? 채두리는 해들병원 내과에 들러 진료를 받는데요. 의사는 진수지에게 동생분에게는 다른 과 진료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다른 과 진료라니요? 하고 묻자 의사는 산부인과 진료입니다. 혈액 검사로 봤을 때 동생분은 임신을 하신 상태라서요. 진수지는 놀라는데 말도 안 돼요. 선생님 확실한 건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진수지는 채두리를 앉혀놓고 두리야, 너 다른 검사 받아야 된대. 산부인과. 채두리는 언니 내가 산부인과엔 왜 가? 무서워. 그런 말 하지 마. 진수지는 지금 네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들이 임신 초기 증상과 같아. 이미 혈액 검사로도 나왔고 좀 더 정확한 걸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래. 네가 싫으면 강요하지는 않을게. 채두리는 아니야, 해볼게. 진수지는 산부인과에 데려가서 검사를 시켜보는데요. 검사가 끝난 후 진수지는 채두리를 앉혀놓고 손을 잡으며 두리야, 내 말 잘 들어. 너 임신이래. 5주 됐나 봐. 채두리는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임신이라고? 어떻게 해? 나 이제 어쩌면 좋아 언니. 엄마가 알면 안 되는데.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언니. 진수지는 두리야, 일단 엄마한테는 네가 원할 때 내가 말씀드릴게. 넌 일단 오늘은 들어가서 푹 쉬어. 그리고 다른 약은 먹지 말고 뭐라도 먹고 기운 차려봐. 알았지? 언니가 택시 잡아줄 테니까 곧장 집으로 가. 진수지는 채두리를 보내놓고 심란한데요. 채우리는 두리는 어디가 아픈 거야? 내가 진료가 있어서 가보질 못했네. 진수지는 오빠 두리랑 도영이 아무래도 우리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채우리는 아직은 무리야. 도영구는 엄마가 그렇게 싫어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해.
진수지는 시간 끌 일이 아니게 생겼어. 둘이 말이야. 도영이 아이 가졌대. 채우리는 뭐? 둘이가 아이를 가졌다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니 둘이 언제 그렇게. 뭐야 우리보다도 먼저. 진수지는 오빠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야. 어쩌면 좋지? 엄마에게 알려야 할 텐데 둘이가 지금 너무 놀란 것 같아서 아직은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놨어. 채우리는 이거 정말 큰일이네. 더 이상 엄마가 도영군을 밀어내시지 못하게 생겼네. 장윤자 씨를 그렇게 싫어하셨는데. 채두리는 집으로 곧장 가지 않고 진도영을 만납니다. 채두리는 저번에 우리 이모가 물벼락 내린 거 미안해요. 그러니 앞으로 찾아오고 그러지 말아요. 내가 힘들어서 볼 수가 없다고요. 진도영은 역시 내 생각이 맞는 거죠? 두리 씨가 날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 채두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자꾸 오면 이모가 경찰 진짜 부르실 거예요. 우리 마당집 그러다가 손님 끊겨요. 제발 오지 말아요. 진도영은 그런데 두리 씨는 아프다더니 절 만나러 일부러 나온 거예요? 하자 채두리는 아니거든요. 속이 안 좋아서 약 사러 나온 김에 잠시 보자고 한 거예요. 진도영은 어디 봐요. 약이 어디 있는지 내놔봐요. 봐봐 약 없잖아요. 나보러 일부러 나온 거 맞잖아요. 진도영이 자꾸 감정을 부추기자 채두리는 음료를 마시려다가 갑자기 구토가 일어나는데요. 카페 밖으로 뛰쳐나오자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게 됩니다. 등을 토닥여주며 놀란 진도영에게 채두리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털어놓고 마는데요. 진도영은 그게 정말이에요 두리씨? 그럼 이제 우리는 절대 헤어져서는 안 돼요. 내가 우리 엄마랑 인연을 끊는 한이 있더라도 두리씨랑 내 아이 지킬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하자 채두리는 어떻게 부모님과 인연을 끊는다고 그래요. 난 엄마가 허락하지 않는 결혼할 수가 없어요. 진도영은 나 진짜 100일 석고대죄에서 내 몸이 부스러져도 어머님께 허락받을게요. 그러니 두리씨 날대길만 기다려줘요. 하자 채두리는 100일이면 아기가 엄청 자랄 텐데 어떡해요 진짜. 채두리와 헤어진 후 진도영은 집에 와서 장윤자와 진장수 앞에서 폭탄 선언을 하는데요. 엄마 아버지 저희 두리씨 제 아이 가졌어요. 그러니 우린 꼭 결혼해야 해요. 하자 장윤자는 뭐? 너 지금 낮술 먹었니? 둘이랑 만나지도 않는데 무슨 애야. 너 설마 그때 외박하던 날? 진도영은 이미 5주 됐대요. 그러면 손발 다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아빠가 된 거라고요. 장윤자는 이런 미친 녀석을 봤나? 손발이 뭐가 다 있어? 그리고 너 둘이가 네 애 가졌다는 증거 있어? 있냐고? 하고 따지자 진장수는 당신은 무슨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두리양이 당신 같은 줄 알아? 장윤자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두리가 나 같지 않다니. 내가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막 가졌다는 거야 뭐야? 도영이 엄연히 당신 자식이잖아. 진장수는 어휴 내가 말을 말자 말어. 도영아 안 되겠네. 그럼 너희 둘 결혼하는 수밖에 없다. 하자 장윤자는 나는 절대 믿을 수 없어. 유전자 검사를 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고. 너희 둘 설마 결혼하려고 짜고 치는 고스톱 아냐? 이런다고 내가 허락해 줄 줄 알아? 어림없어. 진도영은 엄마 나 그럼 엄마 오적에서 나갈래. 아버지 저 파양해 주세요. 이대로는 엄마랑 한 집에 못 살겠어요. 나 더 이상 엄마 탓하지 않을 거니까 나 그냥 이 집에서 내쫓아줘요 제발. 장윤자는 이놈의 자식이 네가 채울이야? 파양을 밥 먹듯이 하는 것만 배워가지고는 어디서 헛소리야? 내가 너 친엄만데 왜 파양을 해? 나 둘이가 가진 애가 네 애라는 증거 없이는 절대 결혼 못 시킬 거니까 둘이 혼자 애를 낳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라고 해. 한편 진나영은 김마리에게서 해들재단에서 일해보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날아갈 듯한데요. 현성이 붙잡는 거 내가 너한테 내린 가장 큰 숙제야 알지? 진나영은 김마리가 한 말을 꼭꼭 가슴에 품으며 첫 출근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현성은 진나영이 해들재단에 대해 욕심을 버리지 않은 것을 보고 최후의 방법을 택하기로 합니다. 나영씨가 내 제안을 거절했으니 더는 방법이 없네요. 미국으로 같이 당장 떠나지 않겠다면 남은 한 가지 제안 뭔지는 알죠? 자 여기에 도장 찍고 원하는 걸 말해요. 내가 당신 싫어서 이혼하는 거니 법원에서는 나에게 이혼 책임을 물을 것이니 위자료든 뭐든 줄 테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져줘요.
한현성은 이혼 서류를 내미는데요. 진나영은 원하는 거 당신과 콩이뿐이라고 했잖아요. 난 절대 이혼할 수 없어요. 한현성은 그럼 내가 소송이라도 걸까요? 당신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게 살면서 이렇게 다 드러났는데 내가 사기 결혼죄로 소송까지 해야 정신 차리겠어요? 하자 진나영은 사기 결혼이라니요. 당신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생각하고 있는 거 알아요? 내가 이 진나영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당신 알아요? 아버님이 25년 전 아주버님을 찾고도 모른 채 한 증거 내 손안에 있다고요. 한현성은 깜짝 놀랐는데 나영 씨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증거는 또 뭐예요? 진나영은 아버님이 25년 전 아주버님을 키워준 정순정 씨를 만나 남긴 물건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어디 있는지도 알죠. 아주버님이 어머님께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던 블럭 상자 속에 바로 그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 아버님도 보시고 놀라서 저보고 없애라고 지시하신 거 알기나 해요? 그 증거는 찾아서 버려도 되고 못 찾아도 상관없어요. 내 기억이 내 말이 이미 다 증거가 되는 셈이니까요. 이런데도 자꾸 어머님께 진실을 말한다느니 어쩐다느니 혼자만 양심 있는 척 구질구질하게 나에게 이혼 따위나 하자고 협박할 거예요? 한현성은 자신만 알고 있는 한진태의 비밀을 진나영이 다 알고 있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진나영은 한현성 보는 앞에서 이혼 서류를 찢어버립니다. 정그렇게 나와 이혼하고 싶으면 해들재단을 위자료로 주든가 아버님의 죄를 묻어두는 조건으로 그 정도는 돼야죠. 하며 큰 소리칩니다. 한편 진수진은 장영사를 만나보기로 하는데 형사님, 저희 어머님께 하신 말씀들이 이해가 안 돼서 만나뵙자고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정순정 씨 유괴 사건과 관련 있다고 하신 말씀이요. 형사님께서 진실을 밝히시려고 애쓰시는 것은 고맙지만 너무 지나치신 상상이 아니신가 싶어서요. 장영사는 상상이 아니라 진실이라면요. 한 원장님께서 25년 전 정순정 씨를 만났고 현우군을 외면했다가 최근 들어서 이사장님께서 저를 통해 집중적으로 찾으시니까 원장님께서 먼저 정순정 씨와 김우리 군을 찾아다녔습니다. 우리 수사기관에서도 찾지 못한 단서를 어떻게 알고 그리고 정순정 씨에게 아들이 있다는 걸 또 어떻게 알고 찾아다니신 건지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지 않고서야 어디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원장님이 이사장님보다 먼저 정순정 씨를 찾아다니신 것을 증명해줄 사람도 있습니다. 진수진은 혹시 강화도 포구집 사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는 그분이 원장님을 이사장님 사촌 오빠로 알고 만나셨다던데요. 장영사는 원장님이 사촌 오빠였다고요? 이사장님께 그런 말은 못 들었는데 그렇다면 더욱 확실한 단서가 되겠군요. 사촌 오빠로 사칭하면서까지 정순정을 알아내려고 했다라. 제가 이사장님이 현우군을 찾아서 결혼까지 시키는 것을 보고 더는 이 일과 관련해서 힘들지 않으셨으면 하고 만나뵙지를 않았는데 아무래도 만나뵈야 할 것 같아요. 결과가 아무리 중요하다고는 해도 왜곡된 과정을 진실처럼 믿고 사시게 한다는 것은 형사된 책임으로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최선영 씨 말로는 한 원장님이 나중에서야 현우군을 유전자 검사까지 해서 이사장님을 도와드렸다고 하던데 왜 처음부터 이사장님을 도와드리지 않고 원장님은 따로 조사를 하고 다니신 건지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수진은 사실 저희 어머님은 우리 오빠랑 검사를 그 전에 한 번 더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불일치로 나왔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모두 우리 오빠가 현우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재검사를 하셔서 우리 오빠가 현우란 걸 알게 된 거예요. 장영사는 거참 유전자 검사가 오류가 났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같은 검사 대상으로 2번 검사했는데 한 번은 불일치가 나왔다니 그것은 인위적인 검체 조작이나 결과 조작 외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2가지 결과 중 하나는 조작이라는 뜻이죠. 한 원장님이 2번 다 검사를 하셨다면 둘 중 어느 검사에 한 번은 손을 대셨다는 얘기인 셈이네요. 그러니 저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멈출 수는 없습니다. 제가 최선영 씨에게 드린 말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진수지는 차마 넥타이 핀 얘기는 꺼낼 수가 없는데요. 진수지를 만난 뒤 장영사는 한진태가 더욱 의심이 되어 김마리를 찾아갑니다. 형사님이 웬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장 형사는 현우 실종 사건에 대해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김마리는 이제 다 끝난 일인데요. 뭐가 더 남아있나요? 인터뷰도 끝냈고 아무 문제 없는걸요. 장 형사는 그 인터뷰가 이상해서 말입니다. 원장님이 현우 군을 찾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셨다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요. 장 형사는 최선영에게 내밀었던 자료와 같은 것을 김마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다 뭔가요? CCTV 사진이잖아요, 이건. 장 형사는 정순정 씨가 임종하시던 날 한 원장님이 최선영 씨 진료를 맡으셨고 당시 최선영 씨와 정순정 씨는 한 달 정도 같은 병실을 쓰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원장님께서 이미 현우가 누구와 살고 있는지 알고 계셨다가 최근 들어 찾아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의도가 수상해서 그럽니다. 정말 이 사장님을 도와드리려고 먼저 찾아다니신 건지 아니면 현우 군을 숨기려고 찾아다니신 건지. 김마리는 말도 안 돼요. 원장님은 제가 정순정을 찾는다는 얘기를 며느리한테서 듣고 뒤늦게 찾아다니신 거예요. 장 형사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증인도 있어요. 원장님이 정순정 사촌 오빠로 위장하고 김우리를 찾아다니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요. 김마리는 혹시 포구집 사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 형사는 네, 맞습니다. 그분을 만나보시겠습니까? 장 형사는 갑자기 어디론가 연락을 취하더니 포구집 사장이 김마리 앞에 나타납니다. 사장은 사실 전순정이 사촌 오빠가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했어요. 나 만났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요. 장 형사는 한진태의 사진을 사장에게 보여주는데 맞아요. 이분이 제게 김우리를 찾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돈까지 쥐어주면서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면서요. 김마리는 그게 언제인가요? 하고 묻자 여기 보세요. 그분이랑 통화한 날짜 보면 아시지 않겠어요? 김마리는 사장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보는데 한진태의 전번이 훨씬 오래전부터 여러 번 찍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김마리는 장 형사의 말에 한진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최선영에게 정순정이 죽던 날 한진태를 만난 것을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묻게 됩니다. 최선영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본 것을 얘기하는데요. 김마리의 기억 속에도 갑자기 그날이 김영수가 한진태에게 유독 쓴소리를 했던 날임을 떠올리게 됩니다. 맞아, 그날 집에 들어온 한 원장의 표정은 마치 못 볼 걸 본 사람 마냥 당황한 눈빛이었어. 현우를 요양병원에서 만났었던 거야? 이미 우리 현우가 정순정과 살고 있는 것을 알고도 25년간 외면한 채 살았던 거야? 최선영은 김마리에게 넥타이핀에 대해 말해버리고 마는데요. 김마리는 집에 돌아와 한진태에게 정순정을 만났던 흔적이 여기 있다면서 넥타이핀을 꺼내는데 한진태는 나는 그때 집중치료실에 들른 것은 맞지만 정순정이란 사람과 얘기를 나누지 않았고 현우를 보지도 못했으며 김우리가 현우인 것은 당연히 알 수 없었다고 나도 모르게 현우를 못 알아본 것을 문제 삼으면 어떡하냐고 억울하다고 발뺌합니다. 한진태의 말을 엿들은 한현성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김마리에게 자신이 한진태에게서 들은 25년 전 일과 진나영이 검사 조작에 동조한 일을 실토해버리는데요. 김마리는 한현성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욱 놀랍니다. 김마리는 더 이상 한현성이 진나영과 이혼하고 미국으로 가겠다는 뜻을 말리지 않았고 장 형사에게 한진태를 구속해 달라고 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